들깨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상 위의 보약으로 불리는 들깨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으뜸인 오메가3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식품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천연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들깨입니다. 뜨끈한 순댓국, 추어탕, 감자탕과 나물무침에 들깨가루 1스푼 넣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고소함으로 으뜸 가는 들기름을 요리에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들깨는 밥상 위의 보약, 오메가3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최고인 식재료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들깨의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기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들깨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들깨를 넣어 만든 뽀얗고 고소한 수제비와 칼국수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맛의 궁합은 좋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혹시 들깨가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특히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쑥쑥 향상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오메가3와 리놀레산과 같은 성분은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으니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따로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또한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뚝 떨어뜨려주고 특히 혈관 속에 뭉쳐진 덩어리,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도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들깨와 찹쌀을 쑤어 만든 들깨죽이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랍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전을 해소해주니 회복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아서 기력 회복에 좋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들깨는 생각보다 열량,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들깨 100g당 540kcal에 이를 정도로 열량이 높은데요.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높은 열량을 한 번에 드시게 될 뿐만 아니라 정제된 하얀 밀가루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들깨는 밀가루 덩어리,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기보다는 들깨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과 드시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추천드리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들깨와 우유라니 조금 생소하시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딱 2주만 챙겨 드시면 기적의 효능을 보실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혹시 들깨가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부한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데요. 따라서 감기와 독감, 기침 가래의 특효이고 외부의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특히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그 양이 무려 콩으로 만든 두부의 4배, 소고기의 10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눈을 맑게 하니 시야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주름과 검버섯, 기미, 죽은 깨를 딱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들깨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는데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거나 우유를 끓여서 거품이 올라올 때 딱 들깨가루를 넣고 휘리릭 저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들깨가 완벽히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락토페린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들깨 우유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중풍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유 단백질과 들깨의 오메가3, 미네랄들이 함께 우리의 뇌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바로 이 들깨 우유에 꿀을 함께 타드시면 참 좋은데요. 심심한 들깨 우유에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하니 불면증과 심신안정에도 으뜸이고 면역력 향상 효능을 배로 끌어올려주니 들깨 우유, 들깨 꿀차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과 같은 지방산이 많은데요. 뇌 건강에 으뜸이니 참 좋지만 반면 이 지방질이 쉽게 산패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의 지방산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몸에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꼭 올바른 보관법을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일단 마트에서 구매하신 공산품의 경우 병에 쓰여 있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 날짜를 꼭 용기에 적어두시고 개봉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만 드셔야 해요. 하지만 보관법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통기한을 믿기보다는 혹시 향이 변하고 색깔이 변색되거나 또는 맛이 텁텁하고 가루 뭉침이 발생한다면 변질된 것이니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압착해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2, 3일 정도의 금방 드시량만큼만 덜어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앞서 들깨 수제비나 칼국수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 들깨옹심이나 감자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또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지요? 놀랍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들깨와 감자가 서로의 영양 시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궁합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들깨가 최고의 항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에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에 있는 발암물질과 흡착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감자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항암제가 됩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가 들깨의 항산화 항염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고 나아가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해서 소화불량은 물론 위염과 위궤양을 딱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자와 들깨가 모두 알칼리성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도대체 왜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할까요? 알칼리성 음식은 장에서 유산균의 영양 공급원이 되고 산성 음식은 대장균과 같은 나쁜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 건강은 우리의 뇌 건강의 척도이니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 들깨와 감자는 모두 대표적인 알칼리성으로 건강에 참 좋은 것이지요. 3대 건강 원칙으로 불리는 항염, 항산화, 항암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들깨의 음식은 바로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고소한 들기름에 야채와 고기를 달달 볶아 진한 국물을 우려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들기름이 고소하니 맛있기도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이 가득해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잠깐! 들기름의 발연점이 매우 낮아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로 산화되면서 건강에 최악인 트랜스지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건강에 나쁘지만 나아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위험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성분인데요. 각종 암을 일으키고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최악인 것이죠. 가열에서 산화된 들기름 자체도 문제지만 거품과 연기에서도 모두 발암물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들기름을 고온의 열에 직접 가하지 말고 무침이나 소스처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시큰거리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골증,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뼈를 생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칼슘이 장 속에 잘 흡수 자체가 안 되고 신장에서 안 그래도 적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 들깨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인데요. 들깨에 칼슘이 가득한 것은 물론이고 오메가3가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중!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두부 자체가 단백질과 칼슘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두부가 함께하면 가득한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니 골다골증을 딱 해결하고 비타민이 항산화 항염작용으로 관절염과 신경통증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까지 짱짱하게 해주니 정말 최고의 찰떡궁합인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들깨탕에 두부 송송 썰어 넣거나 순두부 들깨탕 보글보글 끓여 드셔도 좋고 들깨가루 넣고 고소하게 두부조림이나 볶음으로 드셔도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들깨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먼저 들깨는 정제된 밀가루 덩어리인 칼국수나 수제비로 드시기보다는 우유와 꿀을 넣은 들깨우유나 들깨꿀차로 드시면 참 좋습니다. 들깨는 기름이 많아 상하기 쉬우니 꼭 보관법과 유통기한 기억해 주셔야 해요. 또 들깨는 감자와 궁합이 참 좋답니다. 들기름에 직접 열을 가해 드시지 말고 두부와 들깨가루 함께 요리해서 건강도 한가득, 맛도 한가득 챙겨주세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들깨,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